네, 2025년 설 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 지역에는 어떤 성과가 있었고 앞으로 어떤 변화를 맞이할지 지자체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어보는 시간, 신년 특집 대담입니다. 오늘 그 첫 순서로 원강수 원주시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시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원주시장 원강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장님 이렇게 또 몇 달 만에 뵙게 됐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신년을 좀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한데 우리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원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원주 MBC 청취자 여러분, 이렇게 라디오 전파를 통해서 만날 수 있어서 굉장히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취임하고 2년 6개월이 이제 꼬박 지났고요. 네. 지금 이제 그 설 명절 지금 보내고 계실 텐데, 설 명절처럼 좀 항상 행복한, 그리고 항상 안전한, 그리고 항상 무언가 이렇게 커지고 성장하는 원주시를 만들기 위해서 민선 8기 순항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취임한 후에 투트랙 두 가지 방향으로 시정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는 뭐냐면 원주 시민들이 겪고 있는 현재의 불편함, 그리고 당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될 그런 사항들을 처리를 하고, 또 하나는 앞으로 이제 원주시가 1년 후, 5년 후, 10년 후, 길게는 뭐 30년 후, 50년 후까지도 저희가 내다보고 도시를 성장시키는, 그리고 그 안에서 원주 시민의 행복 지수를 크게 끌어올리는 그러한 작업들, 그러니까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해결하는 그러한 그 원주 시정의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 왔는데,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더 속도감 있게 최선을 다해 뛰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설 명절을 맞아서 많은 분들이 그래도 설이니까 한 번 네. 더 웃고 가족들과 또 얘기도 하고 그런 시간만큼 앞으로의 2025년도 또 계속 웃을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다라는 말을 좀 해주셨는데요. 요즘 이제 예. 뭐 굉장히 힘든 시기를 예. 겪고 계신데,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안정을 찾아가면서 지역 경기가 다시 살아나고, 또 국가적으로 전체 대한민국이 다시 활력을 찾을 수 가지고 있게끔. 예. 찾을 수 있도록 또 지금 이제 그런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설 명절 아주 건강하게 행복하게 이렇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좀 전에 얘기를 해주실 때 민선 8기 원주시정이 이제 정확히 2년 6개월쯤 지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느덧 이게 반환점을 돈 거잖아요. 뭐 돌아보면 그간의 나의 모습, 어떤 소회가 좀 남다를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제가 이제 그 임기 1년 취임하고 22년 7월 1일 취임했거든요. 네네. 그리고 나서 이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이렇게 이제 시간이 가는데, 어떤 분들이 이제 1년 지났을 때 저한테 이제 말씀 주시기를 벌써 취임한 지 1년 지났다 이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말씀 들을 때 그때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직도 1년밖에 안 지났나? 이런 생각. 또 2년이 됐을 때도 그때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저는 이제 빨리 지나갔다기보다 오히려 이렇게 천천히 가는 듯한 느낌. 그래서 제가 혼자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왜 나는 시간이 좀 이렇게 천천히 간다고 느낄까? 네. 근데 이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순전히 저의 생각입니다. 예. 그동안에 그러니까 굉장히 바쁘게 제 자신이 2,000명의 공직자와 굉장히 바쁘게 그러면서 빨리빨리 묵혀있는 문제들을 빨리빨리 해결하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반드시 해야 되는, 미래를 설계하고 미래를 개척하고 뚫고 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일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자 해서 그 사이에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언론에 나오는 그러한 성과물들, 예를 들면 저희가 시민들에게 자신 있게 내세울 수 있는 성과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발표하고 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꽤 많이 이렇게 쌓이다 보니까 제가 오히려 굉장히 많은 일을 했고, 그런데
그 많은 일을 한 거에 비해서 시간은 그렇게 많이 지나지 않은 것 같고 이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취임하고 나서 제가 이제 공약이기도 합니다만은 반도체. 네. 근데 이제 6개월 만에 취임하고 6개월 만에 그 해에 2022년 12월에 반도체 교육원이라는 국비 사업을 저희가 확보를 했잖아요. 네네. 그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시작하고 취임하고 6개월 만에 그런 국비 사업, 반도체 산업도시,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드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그 공공형 반도체 인재 양성 기관이죠. 이것을 그렇죠. 이제 유치하니까 사실은 이거를 한 몇 년에 걸쳐서 유치했으면 아마 주변에서 와 이제 이랬을 텐데 너무 빨리 유치하니까 뭐 당연한 거 유치한 것처럼 받아들이시는 분도 아마 더러 계시겠지만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건데. 좀 김진태 억울하신가요? 지사님께서 네. 많이 도와주셨고. 네? 조금 억울하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아니 억울하다기보다. 예.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미래 성장과 관련된 그러한 것들을 저희가 열심히. 굉장히 속도감 있게 많이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예를 들면 또 미래와 관련된 미래 성장 교육관이라는 거, 미래 성장 교육관이죠. 그것도 저희가 그 이듬해 그러니까 2023년 상반기에 저희가 딱 개관을 했는데 그 개관을 하고 나니까 굉장히 뭐 난리가 났습니다. 반응들이 좋아서. 네. 그건 뭐냐면 원주 시민들 모두에게 각 연령대에 맞는 그런 경제 교육을 시키자. 네. 어린 아이부터 학생,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청소년들, 그리고 성인들, 어른들, 그리고 이제 그 장년층, 또 은퇴한 분들, 그 맞춤형 경제 교육을 시켜서 적어도 그 경제 활동을 하면서 손해 보지 않고 그렇죠. 부를 이렇게 축적해하고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그 개개인의 능력, 시민들의 능력을 배양하자 그런 취지였는데 반응들이 굉장히 좋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그러한 거 하나하나 하면서 시민들의 반응을 느끼니까 저희는 뭐 속도감 있게 추진하다 보면 좀 지치고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이 박수 쳐주시고 하니까 힘든 줄 모르고 달려왔고 그냥 이제 그렇게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문제 과거부터 쌓여왔던 문제를 풀지 않고는 앞으로 나가는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부터 얼른 또 해결되자. 예. 뭐 예를 들면 소초면에 그 악취 문제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그걸 그 악취 관리 지역이 최종 목표인데 악취 관리 지역으로 그 지정을 받게 되면 그걸 이제 그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양돈 단지의 그 냄새 나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억제할 수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제가 취임하자마자 관계 부서에 아주 강력하게 협의를 해서 아주 강력한 그런 그 행정 절차 프레스를 취했는데 그 결과 또 그 아주 그 우리 그 원주시의 그 공무원들이 속도감 있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서 주셔서 악취관리적으로 이제 최종 선정돼서 제가 이제 현장에서 주민 설명회를 했습니다. 주민들의 그 힘든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직접 그 설명을 직접 만나 뵙고 발표를 했는데 네. 제가 이제 그 현장에서 그랬어요. 10년 묵은 우리 소초면 주민들의 그 수건을 제가 풀어드릴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게 10년이 아니라 30년이랍니다. 30년. 그러니까 30년 동안 그 악취 때문에 오히려 주민들이 쫓겨나가는 그러한 상황. 그거를 이제 저희가 그 짧은 시간에 그 오랜 기간 동안 그 고생하신 것을 제가 취임하고 짧은 시간에 이렇게 해냈다. 해결할 수 있는 그 단초를 마련했다는 거에 대해서 제 자신이 우선 자랑스럽고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그 박수 쳐드리고 싶은 사람들 그분들은 우리 원주시청의 담당 공무원분들 그리고 면사무소 직원들 그리고 더 이제 고마운 것은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힘든 여건에서 그 냄새나고 악취나는 그런 그걸 꼭 참고서 그 오랫동안 힘들게 버텨주신 현지 주민들께도 참
죄송하면서 네. 또 감사드리고 그런 굉장히 좀 다양한 것들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반도체 인재 양성 기관, 네. 뭐 미래 성장 교육관, 그리고 이제 뭐 소초면의 악취 관리 지역 같은 정말 이 딱 주민과 밀접하게 닿아 있는 그런 점들을 점차 이렇게 해결을 해 나가고 계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2년 6개월 동안 좀 달려오면서 속도감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한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자부심도 있으신 것 같은데, 그래도 뭔가 이 지난해의 어떤 시정을 풀어가면서 내가 올해는 좀 이렇게 해야겠다. 그러니까 지난해에 어떤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올해는 내가 좀 이렇게 좀 바뀌어 봐야겠다. 혹시 그런 점들도 있을까요? 바뀌어봐야겠다. 글쎄 이제 저는 그 기본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그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는 거를 제가 오히려 견디질 못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그 지금 당장에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곧바로 해결해 드리려고. 네. 그러니까 뭐 이제 그 예를 들면 그 기업도시의 물지울 사거리라고 있어요. 네네. 그 이제 물지울 사거리 기업도시가 이제 거기에 구축이 되고 나서 아침에 또 저녁에 출퇴근할 때마다 그 물지울 사거리에서 그냥 뭐 차 안에서 한 30분 이상을 그냥 꼼짝 못하고 이렇게 출근할 때. 네. 그래서 그 문제를 제가 접하고 해결 방안을 이제 담당 부서하고 저희가 의논했는데 해결 방안이 의외로 간단한 겁니다. 우회전 차선 한 차선만 더 늘리면은 되는 거였는데 예. 그 몇 년 그 오랫동안 그것을 그냥 그대로 이렇게 놔뒀던 것 자체가 저는 사실 좀 이해가 안 되고 네. 그 주민들이 계속해서 민원을 내는데도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사업도 아닌데 왜 안 했을까? 그것도 좀 의문이지만 예. 그래서 저희가 그 담당 부서의 공무원들하고 으쌰으쌰해서 그냥 곧바로 문제점 딱 해결을 찾아서 거기에 가서 그 몇 달 만에 거기 이렇게 그 말하면 준공이죠. 공사 준공. 행사를 가졌는데 뭐 다들 막 박수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막 그때 나오는 게 그 뭡니까 무슨 뭐 도파민인가 예. 뭐 예. 도파민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도파민 이제 분출돼서 열심히 좀 일을 해 나간다 이런 뜻으로 좀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하여튼 뭐 저 기분 좋은 그런 게 막 이렇게 나오고 좋지 않습니까? 서로 박수치고. 그다음에 이제 우산동에 상지대 그 사거리, 상지대 후문 그 네. 거리가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꽤 오래 전에 일방통행으로 그 사업을 이렇게 벌였어요. 그 예. 후에 그 상지대 후문 그 거리가 완전히 상권이 엉망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제 공약이기도 한데 네. 여기를 그 일방통행에서 양방으로 바꾸는 사업을 하겠다. 네. 물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도 더러 계셨는데 제가 이제 현지 그 여론을 이렇게 직접 들어보니까 예전처럼 양방으로 바꾸는 걸 원하는 분들이 많고 또 제가 이제 저희가 보기에도 양방으로 바꿔야만 상권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방으로 그 예전에 일방으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거기에 있는 그 상권들이 어느 정도 침체가 되냐면 두 집 건너 한 집이 폐업이 아니라요. 세 집 건너 두 집이 그러니까 문을 닫는 그런 상황까지 가량이, 초래가 예. 된 겁니다. 그리고 뭐 해만 지면 그냥 껌껌하게 왕래하는 사람도 없고 차가 못 들어가니까 사람도 없는 거죠. 네. 그런 사례들이 아마 그 전국에 지금 꽤 있을 거예요. 일방 통행으로 해놓는 게 유행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마 그때 이제 원주시도 그런 걸 했던 모양인데 제가 이제 취임하고 이제 곧바로 그 양방으로 바꾸는 작업을 해서 양방으로 딱 이렇게 바꾸자마자 네. 준공식에 갔더니 제가 여러 행사를 다닙니다만은 거기 이제 현지 주민분들께서 통장님들도 많이 나오셨고 박수치고 네. 뭐 이게 아무래도 주민분들이 많이 원하셨던 그런 내용이다 그럼요, 보니까 예, 그런 그러니까 것들을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하면 박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뭐 주민들이 반대하는 걸 하면 그건 뭐 손가락질 받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고 지금 그 상권이 많이 금세 살아나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주차장 원주 세무서 앞에 거기 아주 그것도 한 10년 정도 민원인데 그 세무서 근처에 거기 이제 주택도 있고 한데 차 세울 데가 없으니까 밤낮으로 그냥 주차 전쟁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취임한 후에 그쪽 상황을 이렇게 보고 거기 이제 완충 녹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도시계획 변경해서 사상 처음으로 도시계획을 만져서 그 완충 녹지 부분을 주차장으로 만드니까 뭐 얼마나 좋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박수 쳐주시는 분 많고 기분이 아주 올해도 좋고. 그러면 주차장을 좀 더 늘려가실 계획이신가요? 저희는 그러니까 이 주차장 문제는 예. 그 단순한 그냥 주차 대수 늘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 원주 시민들에게는 적어도 이게 생존의 문제와 직결돼 있다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 주택가에 주차 공간이 없으면은요 이웃끼리 화목하게 지내는 분들끼리도 서로 그 낯을 갈등이 붉히는 빚어지니까요. 예. 또 뭐 그런 것 때문에 좀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도 생기고 뭐 그 정도예요. 그래서 주차장 이게 차 세울 데가 없으면 밤새도록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차를 세워야 되니까. 그래서 공영 주차장을 최대한 확보해 드리는 것이 저희의 그 아주 중요한 그런 시책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직접적으로 불편을 겪는 사업들을 곧바로 해결해 드리자.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이라면 아주 적극적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자. 뭐 이제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예. 또 이제 한편으로는 원주의 도시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 좀 큰 미래 산업들. 미래 산업을 예. 발굴하는 그러한 사업들이죠. 뭐 예를 들면 저희가 그 내용을 잠시 광고 듣고 와서 계속해서 좀 이어가겠습니다. 네, 광고 들었다 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원광수 원주시장 스튜디오에 모시고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주민들의 굉장히 불편했던 점들을 정말 바로 옆에서 이렇게 좀 고쳐주고 개선해 나가는 그런 작업을 계속 하셨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어떤 원주시의 미래 성장을 위한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 좀 애쓰고 계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진짜 그 반도체 도시 조성과 맞물려서 또 불온 일반 산업단지의 기회발전 특구 이런 것들이 바로 그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요. 좀 그렇죠. 어떻게 해나가고 계세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도시가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영업자들이 돈을 많이 벌도록끔 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식당 하시는 분 돈 많이 벌게 해드려야 되잖아요. 네. 그 다음에 도시를 성장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꼭 해야 되는 해결 방법. 그거는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건 뭐냐? 일자리입니다. 일자리를 예. 만들어야 됩니다. 일자리를 만들면 거기서 월급을 받죠. 네. 그 월급을 받는 사람은 물건을 살 수 있는, 돈을 쓸 수 있는 소비력이, 구매력이 생깁니다. 구매력이 생기면 이 소비자들이 다니면서 돈을 쓰게 되면 그 사람들에게 재화를 공급해 주는 분들이 또 돈을 버는 거죠. 돈을 번 분들은 소비자들도 그렇고 재화를 공급한 분들도 그렇고 세금을 냅니다. 세금을. 그럼 저희가 그 세금을 걷어서 다시 주민들을 위한 사업에 쓸 수 있는 뭐 거죠. 복지라든지. 예를 들면 복지, 예. 교육, 문화, 안전 이런 문제에 저희가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원주시는 불행하게도 아주 오랫동안 소비도시라는 그 이름이 이름이 있었죠. 있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돈을 쓰기만 하는 도시. 근데 실제로 소비도시가 그러면 좋은 거냐? 돈을 쓰는 도시니까 좋은 거냐?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고요. 돈이 있어야 돈을 쓰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 있게끔 하려면 생산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생산을 하는 기지가 있어야 그 생산 기지에서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일자리, 그리고 거기서 소비 구매력이 생기고, 그리고 거기서 이 돈이 돌게끔, 도시 전체가 돈이 도는, 그죠? 그래서 거기서 세수가 창출되고 저희가 자치단체가 재투자하는 이런 구조. 그러니까 첫 출발지는 일자리. 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선 기업을 만들기 위해선 산업단지가 필요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첫 출발이 산업단지고, 결국은 산업단지에서 시작해서 이게 돌고 돌아서 최종은 뭐냐면 인구로 되는 겁니다. 인구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일자리가 이러는 거고, 양질 네. 일자리.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가 취임하고 나서 곧바로 제가 들여다본 게 뭐냐면 원주시의 산업단지 현황입니다. 도대체 왜 원주에는 그 오랫동안 기업들이 잘 오지 않는가? 이 궁금증을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건 뭐냐면 10년이 넘도록 원주시는 산업단지를 추가로 만드는데 조금 관심이 좀
덜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빨리 풀어야 되겠다 해서 조직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경제국을 신설을 하고 그래서 이 경제국을 통해서 저희가 직원들하고 같이 선진지 견학도 가고 그랬어요. 산업단지 잘 만들어 놓은 데 가서 이렇게 직접 보고 빨리 산업단지를 만들자. 그랬더니 이제 원주에 뭐가 있느냐. 불온 일반 산업단지가 네네. 10여 년 전에 그냥 이렇게 뭐 공사 잠깐 시작했다가 이렇게 장기간 멈춘 상태로 있던 그 불온 일반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민둥산처럼 그렇게 돼 있어서 빨리 이것을 공사를 재개해야 된다. 그래서 경제국의 그 가장 큰 네. 첫 번째의 그런 아주 중요한 과제가 주어진 거죠. 예. 재작년에 그러니까 2023년에 얼마나 이 금리가 높았습니까? 그렇게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PF 자금을 끌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도 전국에서는 보기 드물게 그것을 불온 일반 산업단지 PF 자금을 딱 확보하고 네. 드디어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경제국 직원들이. 대단한 겁니다. 우리 그래서 원주시청 공무원들이 정말 유능하고 대단하다는 게 제가 이거를 불온 일반 산업단지 빨리 이거 대시 재개를 해야 된다. 이거 전부 매달려가지고 그 공사를 드디어 이렇게 그 어려운 그 자금 상황에서 금융 환경에서 그걸 드디어 이제 시작을 돌파하고. 한 거죠. 예. 그게 그러면은 18만 평. 예, 공사가 어느 정도 이제 진행이 되고 지금 이제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이 되면서 어떤 기업 유치의 청신호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느끼셨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공사가 딱 시작이 되고 예. 함께 이제 추진된 것이 뭐냐면 그 불온 그다음에 문막 지역에 말하자면 이 접근성을 더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기업이 들어오기가 예. 좋으니까. 그래서 그 불온 IC, 불온 인터체인지를 그러면 개설하자 해서 도로공사 관계자분들도 만나고 강원도 우리 김진태 지사님 뵙고 협의를 하고 해서 불온 IC도 저희가 추진하기로 하고. 그러니까 뭐 불온 일반 산업단지 지금 공사 지금 되고 있습니다만 네. 분양이 척척척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또 얼마 전에 우리 정부에서 추진하는 기회발전 특구. 네. 그게 이제 굉장히 많은 그 세제 혜택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업들이 더 들어올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이 마련된 거죠. 기회발전 특구에 딱 선정이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불온 일반 산업단지 시작이 됐지만 저희는 양에 안 찹니다. 이게 불온 일반 산업단지가 규모가 18만 평이에요. 그러니까 저희의 목표는 원주를 정말 40만 넘고 50만 넘고 더 나가서는 100만까지 이렇게 뚫을 수 있는 도시로 네. 크게 성장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산업단지의 규모를 10년 내외로 해서 400만 평 이상의 산업단지를 확보한다. 네. 이것을 저희가 이제 목표를 세우고 계속해서 늘려나갈. 차근차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기업이 들어서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일자리가 창출되고 그런 완성되는 모습들을 저희가 언제쯤부터 좀 볼 수 있다고 불온 일반 생각하시나요? 산업단지는 올해 말 네. 내년쯤 해서 오. 이제 그 완공이 되면 네네. 기업들이 이제 거기 이제 실제로 들어오고. 음. 그런데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산업단지는 완성이 안 됐지만 예. 그 사이에 제가 취임하고 한 2년 사이에 20여 개의 산업업체 기업들을 네네. 많이 이렇게 유치를 했거든요. 이제 뭐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 기업들이. 근데 이제 거기서 한 가지 이제 궁금한 점 궁금증이 드시죠? 아니 산업단지 지금 뭐 추가로 이렇게 10몇 년 동안 안 만들어 놨다는데 20몇 개의 기업들이 지금 원주로 오면은 그 기업들이 도대체 어디 들어오는 거냐? 궁금하시죠? 네. 그게 뭐냐면 기존에 만들어 놓은 산업단지가 있어요. 몇십 년 전에 만들어 놓은 산업단지. 또 예를 들면 기업도시. 근데 거기에 지금 이렇게 뭐 산업 용지만 만들어 놨지 비어 있는 땅이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희는 급하니까 그 비어 있는 땅을 찾아서 활용하는 거군요. 그 땅에 이전을 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기업도시에 지금 비어 있는 땅이 많아요. 네네. 분양은 다 됐지만 공장을 짓지 않고 있는 겁니다. 땅 주인들이.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일을 하느냐면 그 기업도시 빈 땅 주인 홍길동 사장님 여기에 공장 지을 계획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그러면 벽계수 사장님이 지금 경기도에서 원주로 이전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용지를 파시죠. 그 자리에서 매매계약서 체결해서 기업도시의 빈 땅에
그 기업들 공장을 거기에 이렇게 짓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한번 기업도시 한번 가보시면 네. 곳곳에서 공장이 이렇게 건물이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더 지나면 기업도시의 그 산업용지들이 큰 기업들로 이렇게 채워지는. 네. 예를 들면 의료기기 테크노밸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테크노밸리 바로 맞은편에 지금 크게 이렇게 건물 올라가는 그 기업이 있는데 그게 이제 광덕 A&T라고 하는 자동차 관련한 업체입니다. 인천 남동공단에서 원주로 이전하면서 본사까지 다 들고 옵니다. 몇백 네네. 명이 이전을 하고 또 원주에서 신규로 또 그 일자리를 또 그 창출해낸 기업인데 기업 도시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아마 아파트 빼고 공장 그 기업들 관련 기업 중에서 테크노밸일 겁니다. 10층짜리 예. 건물 그것보다 더 큽니다. 그 크게 광덕 A&T 지었군요. 건물. 예. 거기에 이제 몇백 명의 직원들이 거기서 일을 하고 그러면 뭐 그분들이 월급 받은 날 가만히 있겠습니까? 나가서 기업 도시에서 회식하고 그렇죠. 어제는 네가 삼겹살 샀으니까 오늘은 내가 네. 통닭에 이렇게 함께 또 맥주 소비 살게 진작에 이러면서 예. 돈이 도는 겁니다. 하루 월급날, 그렇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면서 쭉 이렇게 돈이 돌고 네. 그럼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또 돈을 벌고 저희가 또 거기서 세금 걷고 네. 그럼 세금 거두면 세수로 그 창출된 세수로 다시 기존 복지에 더 큰 복지를 얹어서 기존 문화에 더 큰 문화, 두터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죠. 예. 저희가 지금 원주에 오는 기업들이 반도체만 오는 게 아닙니다. 반도체 분야에서 사실은 저희가 그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그런 기반들을 많이 이렇게 구축했습니다. 이런 테스트 베드라 그래서 네. 반도체 기업들이 여러 물건 제품을 만들잖아요. 그런 걸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실제로 실효가 있는지 안전한지 그래서 그러한 시설들 국비사업해서 많이 지금 확보했죠. 그 명칭 제가 어디서 적어왔는데 그 네. 기관 지금 이제 그거 설계하면 실증센터, 안정성 검증센터 이런 걸 이제 짓고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반도체 교육원, 우리 대한민국 최초의 그 반도체 공공형 인력 양성 기관인데 그 설계 다 해서 지금 그 건물 지으면 학성도 네. 구 원주역에 이제 그 짓습니다. 그 예. 대학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강원도에 있는 각 대학들의 대학생들이 와서 반도체 배우고, 교육을 받고 네. 대학원생들도 받고 또 강원도에 있는 인재 양성으로까지. 고등학교, 뭐 춘천 기계공고, 원주 미래고, 태백 공고, 강릉 중앙고 뭐 이런 학생들이 들어와서 반도체 교육을 받고요. 인문계 학생들도 와서 받고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일반인들도 반도체 교육 받고 싶다면 와서 받으시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 삼성이나 하이닉스의 또 그 소부장 이런 업체에 취직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이제 받게 되는 할 거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예. 원주에 지금 오는 기업들이 이런 그 반도체 기업뿐만 아니라 의료기기 원래 의료기기가 강하니까요. 의료기기 또 제약 바이오 또 지금 꽤 큰 업체들이 투자를 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자동차 관련한 업체들 네. 그다음에 또 그 국방기업 부산에서 이렇게 온 기업이 있습니다. 방탄 하이바 방탄 헬멧 방탄 조끼 만드는 업체 이런 업체들이 아주 그러니까 지금 그 기업들을 이렇게 유치하는데 저희가 이 기업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인지 아닌지 저희가 분석을 다 합니다. 네. 그리고 그런 기업이다 하면 저희가 이제 원주로 유치해서 오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기업 유치도 두 가지 방향입니다. 네. 산업의 다각화 그리고 또 하나는 산업의 고도화. 산업의 다각화는 뭐냐면 저희가 반도체라지만 반도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제약 바이오도 하고요. 국방기업도 하고요. 자동차 관련된 업체들도 있고 저희 원주에 만두가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하면서 산업을 다각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그 원주의 기존의 향토 기업들이 있어요. 유수의 향토 기업, 식품 기업, 특히 삼양이라든지 이거 뭐 글로벌 기업입니다. 네. 이런 기업, 서울 F&B 이런 회사들 또 함께 살 수 원주에서 있는. 예. 정말 그 기업의 그 에너지를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저희가 북돋아 드리고 네. 또 한편으로는 이제 기업을 또 유치하면서 그 산업의 다각화를 통한 근데 이 다각화되면서 다변화되면서 이 고도화를 하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면 의료기기라든지 이 제약 이쪽은 특히 이제 의료기기 분야는
디지털 헬스케어로 가고 있습니다. 네네. 4차 산업혁명이죠. 그래서 반도체를 기반으로 한, 특히 거기에 AI 기술이 최근에 접목되면서 이게 디지털 헬스케어. 그런 쪽으로 저희가 육성을 하죠.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기업 얘기를 많이 했는데 어쨌든 선순환을 이끌어낼 것이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계속해서 기업 유치를 지금 해 나가고 있다 하셨고, 사실 또 기업 얘기와 맞물려서 빼놓을 수 없는 얘기가 교통 문제입니다. 이제 저희가 KTX 이음이 또 운행을 시작하면서 원주에서 뭐 서울 원주역에서도 이제 좀 시작을 했고, 이런 교통 확충이 이제 원주시에 또 다른 기회까지 열리지 않을까 싶은데, 뭐 GTX-D 얘기도 나오고요. 좀 어떤 변화들을 기대하고 계실까요? 앞으로 이제 한 3, 4년 안에 원주를 둘러싼 철도 환경, 교통 환경, 그 중에 특히 이제 철도 환경이 아주 급격하게 변합니다. 3, 4년 안에요. 3년? 그렇죠. 늦어도. 네. 네. 그러니까 한번 2년 6개월 정도 있으면은 여주, 원주 그 복선전철 연결이 될 거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시험 운행을 이제 할 것이고. 그런데 이제 이 철도 환경뿐만 아니라 원주의 공항이 있지 않습니까? 공항. 원주 공항도 있죠. 비행, 이제 공항, 항공, 환경도 아마 바뀔 거라고 저는 이제 확신을 하는데, 이런 기회를 잘 이용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원주를 교통도시라고 다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원주시는 사실은 그동안 굉장히 많은 기회를 잡을 수가 있었고, 그리고 얼마든지 그 에너지를 폭발시킬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도 교통이 좋은데, 앞으로 이 철도 환경이 급격하게 변했을 때, 우리 원주시가 그러면 이러한 교통 환경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도시로 성장을 시킬 거냐 하는 그러한 청사진, 고민을 바탕으로 한 청사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3, 4년 안에 어떻게 네네. 좀 해내겠다. 이제 예를 들면 지금 여주 원주 복선 전철이 그 경강선입니다. 네. 그래서 인천에서 출발해서 시흥 월곶 지나서 쭉 이렇게 와서 여주 지나서 원주를 해서 최종 도착지가 강릉이거든요. 예. 그래서 인천에서 강릉을 연결하는 KTX선이 연결되는데 그 중간에 이제 원주가 있는 겁니다. 여주 원주 복선 전철 그 구간이 완공이 되면 그다음에 월판선이라 해서 판교에서 시흥 월곶 동시에 지금 그 공사가 진행 중인데 이게 이제 늦어도 3년 안에 완전히 완공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인천에서 시작한 그다음에 경기 남부권을 훑고 들어오는 그러한 유동 인구가 원주를 거쳐서 원주로 이제 들어오는 그런 기회가 마련이 되는 거죠. 네. 그다음 또 하나는 인천공항, 그다음에 경기도 파주 그쪽에서 이 Y자 형태로 해서 서울 중심, 강남, 삼성 수서 그걸 거쳐서 원주로 들어오는 선이 있습니다. 네. 그거를 지금 정부에서 GTX D 노선을 연결을 얹겠다는 겁니다. 굉장히 그렇게 되면 이제 강남에서 서울 강남에서 서울 남부권, 예. 서울 남부권에 부가 거의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경기 남부권 훑어서 이제 원주로 들어오는 그 선이 연결되는 거죠. 그게 강남에서 GTX 타고 원주에 30분. 네. 애누리 없이 30분. 그러면은 출퇴근이 가능한 되는 것이고 원주가 명실공히 완전히 수도권에 편입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기존에 지금 그 중앙선이 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청량리에서 경의중앙선인데 그 경기 북부에서 이렇게 같이 오는 건데 이게 지금 KTX선이 청량리에서 원주 거쳐서 안동, 네. 제천, 안동, 군위, 그다음에 마늘 많이 나오는 경상도 마늘 많이 나오는 곳이 있는데 의성. 예. 어디요? 경북 의성. 의성. 예. 맞아요.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 의성, 울산, 네. 경주, 그다음에 부산. 이 연결되는 그 선이 연결이 됐죠. 중앙선이 KTX 복선선으로 완전히 개통을 한 겁니다. 그래서 부산까지 원주가 2시간 10분. 네. 근데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서울까지 해서 한 3시간 거리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뭘 말하느냐? 영남의 경상 인구가 850만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이제 수도권으로 연결되면서 원주로 접근할 수 있는 2시간대에 2시간 10분에 원주 올 수 있는 이게 마련이 된 겁니다. 네네.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우선은 그 문화적으로 보면
경기, 서울에서 KTX 타고 쭉 이렇게 인천으로 가고, 강릉으로 가고, 경상, 부산으로 이렇게 갈 때, 예전 같으면 그냥 지나갈 겁니다. 근데 지금은 반드시 내리게 돼 있습니다. 네. 만두 때문에. 반드시 내리게 돼 있죠. 예. 만두 생각이 나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두가 만약에 없었다 그러면 그냥 인천에서 출발해서 강릉까지 그냥 쑥 하고 지나가서 강릉에서 커피 마시고 다시 서울로 가는 그런 게 됐겠지만 이제는 반드시 원주에 내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만두만 먹게 하는 게 아니라 네. 자유시장에 떡볶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추어탕 유명하지 않습니까? 또 자유시장에 돈가스 유명하지 않습니까? 자유시장에 또 뭡니까 뭐 순대국도 있고, 예. 순대국밥 이런 거 유명하지 않습니까? 또 그 다음에 원주 전역에 있는 장칼국수 이런 게 이제 같이 서울 사람들, 그 수도권 사람들, 경상, 영남에 계신 분들 해서 어필할 수 있는 그게 마련이 된 거고. 네. 그게 이제 비단 뭐 영남권뿐만 아니라 호남권에도 지금 대전에서 이렇게 해서 올라오는 거, 호남선이 있으니까 네. 같이 이렇게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원주가 수도권과 대한민국 남한 땅의 지방을 연결하는 딱 중간 지점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적으로, 관광적으로 이것을 산업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된 것이고, 예. 그다음에 산업,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원주는 이러한 그 명실공히 이제 수도권 시대에 접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더 많은 기업, 양질의 일자리, 작은 기업, 중간 기업, 큰 기업, 대기업 네. 그렇게 해서 오게 되면 뭐 출퇴근도 가능하다니까요. 예. 그렇게 해서 원주를 정말 지금 이제 원주가 도내에선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난다고 하는데 저는 확신을 합니다. 뭐냐면 어느 순간 그 임계점을 딱 넘으면 원주는 1년에 1만 명, 2만 명씩 늘어나는 순간이 옵니다. 반드시.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비해서 저희가 정주 여건을 빨리빨리 갖춰놔야죠. 네. 그래서 선제적으로 저희가 한 것이 오페라하우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페라하우스라고 하는 그 시설을 대규모 공연장을 갖춘 지방 도시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큰 대도시 위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뭐 부산, 대구, 인천, 송도 뭐 이렇게 서울에는 뭐 서초 예술의 전당, 예. 그다음에 세종문화예술회관 이 정도죠. 지방에는 이제 큰 그 시설이 없는데 이걸 지금 우리 김진태 지사님께서 아주 각별히 관심 가져주고 계시고 그래서 오페라하우스를 지금 차근차근 관련된 그 절차를 진행해서 네. 뭐 서울이나 이제 이쪽으로도 가지 않고도 원주에서 멋진 공연들을 네. 볼 수 있는 그러한 시설들을 저희가 마련해드리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예. 이 철도 환경뿐만 아니라 원주 시내의 이 교통 환경 구축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네네. 뭐냐면 한 10년 동안 그 공사 완공이 안 돼가지고 아주 답답함을 자아냈던 바로 동부 순환도로. 그게 뭐냐면 이 봉산동에서 그 원주 북부권으로 연결되는 그 구간인데 한 2km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그 2km 구간에 터널이 있어요. 터널 공사를 이제 공사비가 이제 많이 들어가니까 아마 원주시가 그동안 이 사업을 안 했던 모양인데 한 1,000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네. 996억인가 그 정도 들어가는데 제가 취임 후에 이건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구간이 뚫려야 전체 원주 이 교통 흐름이 다 뚫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주의 혁신도시 그 동부권과 원주의 북부권, 그러니까 태장, 소초, 학성, 우산 이걸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그 터널 구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사람 몸하고 똑같습니다. 이 교통이 어느 한 군데가 막히면은요, 이 피가 안 돌듯이 이 교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뚫어주면 원주의 우선적으로는 직접적으로는 원주의 동부와 북부가 연결되고 동부에 접해 있는 네. 남부, 그 다음에 서부권까지 같이 이어지는 같이 교통 흐름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안에 탑승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같이 돌게 되어 있습니다. 원주 돈이 돌게 되는 거죠. 그게 지금 공사가 차근차근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원주의 그 내부 동부 순환로고요. 더 바깥에 외곽을 도는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있습니다. 이 국도대체 우회도로는 동부권 구간이 지금 완공된 지가 한
십몇 년 지났는데 이 나머지 그 절반 그 서부 구간이 지금 아예 공사조차 시작을 안 하고 있어요. 이게 쭉 돌다가 딱 막히는 거죠. 광터 사거리. 네. 그다음에 저 북쪽에는 소초면 장양리, 예. 소초 장양리에서 막혀 있는데 이거를 지금 저희가 그 5개년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5개년 그 사업에 이게 이제 포함이 돼야 되는데 네. 지금 저희가 이제 그 관계 공무원들이 그간에 많이 뛰어서 또 우리 박정아 국회의원님께서 아주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그래서 그 계획에 들어갈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예. 그 원희룡 국토부 장관님께서 직접 원주에 오셔가지고 이거 해야 된다. 그 말씀까지 이렇게 해줬으니까 저는 네. 될 거라고 보고 이제 조만간에 판가름 납니다. 예. 그거 되면은 공사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광터 사거리에서 기업도시 구간까지 우선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네. 일단 시작이 되면 전체 구간에 필요한 예산 사업비가 1조 이상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전부 국비 사업인데 일단은 전체 한꺼번에 하면은 정부에서 안 해주죠. 그러니까 네. 빨리 그 서부 그 구간에 기업도시 구간을 빨리 시작을 하자. 그래서 시작이 되면 일단 시작이 되면 조금씩 야금야금 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내부에 원주의 이 교통 흐름이 뻥뻥 뚫리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KTX부터 시작해서 GTX라든지 여주, 원주, 복선 전철 그리고 이제 도로교통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점점 더 발전하는 원주시의 교통 상황들 또 얘기를 해주셨고 이제 정말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또 시장님께서도 학부모다 보니까 우리 학부모님들의 마음을 좀 잘 이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에도 좀 주력을 하실 것 같아요. 네네. 예, 어떻습니까? 엄청 신경 쓰고 있습니다. 예, 우선적으로는 지금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교육비 문제를 좀 해결해 드리자. 학원비. 그래서 꿈 이름 사업을 제가 취임한 후에 이거 공약입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이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게 하자 학원에서. 그래서 이제 매달 10만 원씩 저희가 꿈 이룬 바우처로 꿈 이룬 예, 바우처. 지급을 하죠. 그 이제 학원을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운동을 하고 싶은 어린이는 운동을 하고 미술 하고 싶은 사람은 미술을 배우고 또 피아노 네. 치고 싶으면 피아노를 배우고 예체능에서, 수영을 하고 싶은 사람은 예. 수영을 하고 축구를 하고 싶은 사람 농구를 하고 싶은 사람 또 격투기를 배우고 싶다 이런 다 이제 그 할 수 있게 저희가 이제 여건을 그렇게 해드렸고 학부모님들한테 반응이 굉장히 좋고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 그러니까 몇 달 전에 지난해 가을에 꿈 이룬 바우처를 통해서 연마한 그런 네. 그 실력들을 이렇게 펼쳐놓을 소위 수 말하는 있게 한번 학예회 같은 뭐 그런 그런 건가요? 거였는데 예. 엄청 반응이 좋습니다. 어. 그래서 올해는 그 꿈 이룬 바우처의 그 경연대 페스티벌 이거를 좀 더 크게 더 자주 이렇게 해서 한번 해서 네. 우리 아이들 중에 정말 그 메시와 같은 축구 재능, 손흥민과 같은 축구 재능을 가진 친구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 또 피카소와 같은 그림 재능을 가진 아이들이 있고 손여름과 같은 피아노 그 거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재능을 가진 친구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어릴 때 그 재능을 건드려줘야 이게 재능이 만개를 할 수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어릴 때 배우고 싶은 걸 배우자. 그리고 설사 재능이 없다 하더라도 좀 평범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어릴 때 배워두면 어른이 돼서 배우는 거에 10분의 1 노력으로도 그 네. 재능을 만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좋습니까? 이 네. 피아노 칠 수 있는 어른, 축구를 할 수 있는 어른, 또 태권도를 배울 수 있는 태권도를 할 수 있는 어른. 자기 몸은 자기가 적어도 자기 몸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네.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반드시 저희가 해드리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어린이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예. 원주에. 제가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놀러 제가 가고 선거운동할 싶은데. 때도 예. 만나면 그 우리 저 엄마 아빠들이 아이들 데리고 어디 충주를 갔다 제천을 갔다 뭐 춘천을 갔다 하다 안 되면 결국 에버랜드 가고 뭐 이랬잖아요. 네. 그래서 원주에 그런 아이들하고 엄마 아빠들이 같이 가서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꼭 만들겠다 해서 네. 제가 공약을 했는데 그걸 이제 저희가 드디어 합니까? 이제 만들 수가 있게 됐습니다. 우선은 그 혁신도시에 저희가 그런 시설을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그다음에 이제 기업도시에는 그 큰 그 실내 놀이터를 만드는데 목재로. 그건 또 목재로 예. 나무로 합니다. 좀 특이하게. 그 환경 친화적으로 이렇게 만들고 그게 이제 완공이 되면은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갈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린이
도서관. 네. 그거 지금 이제 설계가 지금 다 되고 지금 아마 그 공사 중일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장난감 도서관. 네. 그 다음에 이거 하도 많아가지고 제가 이거 적어왔는데. 예. 그래서 그런 하여튼 어린이 관련한 시설들을 이렇게 해서 좀 아이들이 좀 행복한. 그러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도 행복합니다. 엄마 아빠도 행복하고 또 어른들이 행복하고 어린이 예술회가 그것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름에 겨울에 또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좀 필요하다 싶어서 여름에는 그 대규모 그 물놀이 시설을 이렇게 원주천에 이렇게 저희가 이제 만들어요. 근데 처음에는 사실은 물놀이장을 이렇게 물놀이장을 이렇게 좀 크게 이렇게 만들려고 그랬는데 그 네.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한 달, 1년에 뭐 한 달 반 정도 쓰고서 또 그냥 세워둬야 되니까 예. 공무원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임시로 만들었다가 튜브로 네. 그래서 튜브 미끄럼틀 또 튜브 수영장 이런 걸 만들어서 하면은 세금도 좀 적게 쓰고 효과도 있지 않냐. 네. 들어보니까 또 그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합리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름에 물놀이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겨울에는 지금 아이스링크를 예. 이렇게 만들어서 작년보다 더 크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지금 아주 굉장히 반응이 좋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린이들이 또 우리 어른이들이 행복한 네. 그런 도시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까지 좀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고 저희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원주 시민 여러분께서 그간에 많은 관심과 또 많은 성원 보내주셔서 저희가 정말 신명나게 지치지 않고 뛰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미국의 그 CES라고 하는 대규모 그 전자 박람회를 다녀왔는데 거기서 또 한 번 저희가 원주의 희망, 원주의 저력, 원주 시민의 에너지를 느끼고 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상 처음으로 저희 원주시가 원주의 8개 업체와 같이 이제 그 참여를 했는데 부스를 다 만들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그 젊은 사장님들입니다. 젊은이들이 가자마자 뭐 혁신상을 이렇게 받고 또 장관님들이 미팅도 하고 뭐 이런 걸 제가 이렇게 보고 그래서 원주의 미래는 굉장히 밝다. 그래서 지금 원주 시민들이 겪고 있는 그러한 그 불편한 사항들을 저희가 속도감 있게 빨리빨리 그게 10년 묵은 수건이든 30년 묵은 민원이든 최대한 빨리 해결해 드리고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원주시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강원도 최고가 아니라요.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그 에너지 넘치는 사업들을 빨리빨리 추진해 나가자. 시민 여러분께서 이렇게 보내주신 성원을 바탕으로 저희가 쉼 없이 뛰겠습니다. 올 한해 우리 설 연휴 잘 보내시고 올 한해 정말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2025년 이렇게 한 해가 시작이 됐고 또 굉장히 불철주야 달려오고 계신데 앞으로도 또 원주 시민들을 위해서 또 열심히 뛰어주시길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신년 특집 지자체장과 함께하는 대담 원강수 원주시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